그런데 바로 그 성적이 그를 트레이드 시장의 가장 비싼 매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팀은 가을 야구에서 멀어졌고 시장은 그를 원하고 자산 가치는 시즌 중에 수직으로 올랐거든요. 오늘은 잘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이 역설을 팀 성적과 계약, 시장 가치 데이터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이정우는 6월 11일 워싱턴 내셔널스전에서 18경기 연속 안타를 달성했습니다. 이게 그냥 좋은 흐름이 아니에요. 한국인 메이저리거 역대 최장 연속 경기 안타 기록입니다. 종전 기록은 16경기였고 2013년 추신수와 2023년 김하성이 10년 간격으로 나눠 갖고 있던 숫자였거든요. 그걸 이정우가 17경기로 넘어서더니 다음날 18경기로 한 번 더 갈아치웠습니다. 기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즌 타율이 3할 3푼 5리입니다. 이게 메이저리그 전체 타격 2위예요. 1위가 마이애미의 오토 로페스 3할 4푼 1리니까 격차가 고작 6리입니다. 지구상에서 공을 가장 잘 맞히는 타자 중 두 번째라는 뜻이잖아요. 연속 안타가 시작될 무렵 그의 타율은 2할 6푼대였어요. 그게 짧은 기간에 3할 3푼대까지 수직으로 솟구친 겁니다. 방망이가 식어가던 선수가 갑자기 리그 전체를 위협하는 타자로 바뀐 거죠. 팀 동료 브라이스 엘드리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는 세계 최고의 타자다. 그걸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답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역대급 기록의 타율 2위, 누가 봐도 팀의 보배죠. 샌프란시스코는 이런 선수를 끌어안고 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정우를 응원하는 팬들 마음이 지금 정말 편할까요? 이상하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치면 칠수록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더 불안해지는 팬들이 있어요. 기록을 세울 때마다 박수를 치면서도 동시에 조마조마한 겁니다. 기록 경신은 무조건 좋은 일이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야구라는 비즈니스에서는 이 통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선수가 잘할수록 그 선수의 값이 올라가고 값이 올라간 선수는 역설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비싼 매물이 되거든요. 구단 입장에서는 가치가 정점일 때 내보내는 게 가장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역대급 성적이 이정우를 트레이드 시장에서 가장 탐나는 카드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의 이름은 벌써 트레이드 시장에서 영입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잘하는 게 떠날 이유가 된다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불안은 팬들의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근거는 이정우의 방망이가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팀 성적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6월 초 기준으로 샌프란시스코는 내셔널리그 서부 4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성적은 23승 37패. 와일드카드 마지막 자리와도 9경기 차이로 벌어져 있던 상황이었죠. 이 정도면 가을 야구를 노리는 팀이 아니라 시즌을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하는 팀의 숫자입니다. 메이저리그에는 이럴 때 작동하는 전형적인 공식이 하나 있거든요. 플레이오프 경쟁권에서 멀어진 팀은 7월 트레이드 마감을 앞두고 셀러로 돌아섭니다. 파는 쪽이라는 뜻이에요. 미래를 위해 지금의 전력을 정리하고 그 대가로 유망주나 다음 시즌을 받아오는 거죠. 이 과정의 핵심은 결국 돈입니다. 경쟁권에서 멀어진 팀은 굳이 비싼 연봉을 쥐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고액 연봉자를 다른 팀에 넘기면 당장의 인건비 부담이 줄고 그 자리를 저렴한 유망주로 채워 리빌딩의 토대를 만들 수 있죠. 부진한 성적에서 고액 연봉 정리로 다시 리빌딩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은 메이저리그 셀러 구단이 거의 공식처럼 밟는 수순이에요. 이때 가장 먼저 시장에 이름이 오르는 선수가 누구일까요? 바로 잘하는 선수. 그래서 다른 팀이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데려가고 싶어하는 선수입니다. 이정우가 딱 그 자리에 서 있어요. 타율 3할 3푼 5리로 리그 타격 2위를 달리는 외야수라면 가을을 노리는 팀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탐낼 매물이거든요. 실제로 미국 매체들은 이정우를 영입 후보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대표적으로 언급됐고 뉴욕 양키스도 후보로 거론됐어요. 양키스 쪽에서는 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핵심 전력이라는 평가까지 나왔죠.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영역이에요. 미국 매체가 후보로 언급하고 거론하는 단계이지 트레이드가 확정됐다거나 팀이 판다고 정해진 게 아닙니다. 다만 팀이 부진하고 정리할 영분이 쌓이고 잘하는 선수의 몸값이 오르는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잘하는 게 오히려 떠날 이유를 만든다는 역설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데이터를 정반대로 읽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정우가 잘하는 그 성적이 오히려 그를 남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파는 쪽 명분이 됐던 그 활약이 정반대로 잡아야 하는 근거로도 작동하거든요. 시작은 2023년 12월입니다. 이정우는 그때 샌프란시스코와 6년 1억 1,300만 달러짜리 대형 계약에 도장을 찍었어요. 구단이 거액을 베팅한 핵심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자산은 단순히 사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격이 계속 움직이는 물건이에요. 주식처럼요. 그리고 지금 이정우의 가격은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일간 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시즌 중 타격 순위가 무려 63계단을 뛰어올랐어요. 65위에서 2위까지 수직으로 점프한 겁니다.
계약할 때 평가받던 가치와 지금의 가치가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다는 얘기죠. 여기서 묘한 역설이 생깁니다. 값이 이렇게 오른 자산을 굳이 지금 팔아야 할까요? 같은 매체는 오히려 트레이드 절대 불가라는 시각도 함께 전합니다. 가치가 정점으로 치솟은 선수를 내보내는 건 손해라는 논리예요. 6년을 보고 데려온 선수가 이제야 진짜 실력을 증명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다른 팀 좋으라고 넘긴다는 게 말이 되냐는 반론입니다. 파는 쪽에선 비쌀 때 팔라고 하고 잡는 쪽에선 비싼 게 곧 안 팔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정반대 결론이 똑같은 숫자 하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약 구조도 변수로 끼어듭니다. 이정우의 계약에는 4년 뒤 옵트아웃 조항이 들어있어요. 선수가 일정 시점에 계약을 깨고 자유계약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런 조항은 트레이드 가치를 따질 때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거든요. 받는 팀 입장에선 몇 년을 보장받느냐가 달라지니까요. 선수가 잘하면 옵트아웃을 행사해 더 큰 계약을 노릴 수 있고 그러면 데려간 팀은 짧게 쓰고 떠나보낼 위험을 했습니다. 잘하는 선수일수록 이 변수가 더 크게 작동하는 셈이에요. 가치가 오를수록 사는 쪽 셈법도 그만큼 까다로워집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팀이 부진하니 비싼 선수를 정리하자는 논리와 값이 오를 대로 오른 자산을 왜 지금 파느냐는 논리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같은 활약, 같은 18경기 연속 안타가 팔자와 잡자의 근거를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도 동시에 잔류설이 따라붙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손에는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두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한쪽은 팀이 너무 안 좋다는 카드예요. 샌프란시스코는 6월 초 기준 NL 서부 4위, 23승 37패로 와일드카드 경쟁에서도 9경기나 뒤처져 있습니다. 이런 팀이 시즌 막판에 비싼 선수를 정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건 메이저리그에서 흔한 그림이거든요. 앞서 본 트레이드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고요. 다른 한쪽은 그 선수가 지금 너무 잘한다는 카드입니다. 타율 3할 3푼 5리, 메이저리그 전체 타격 2위, 타격 순위가 시즌 중에 65위에서 2위까지 무려 63계단을 뛰어올랐어요. 이렇게 가치가 수직으로 솟구친 선수를 굳이 지금 판다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간 스포츠는 바로 그 점을 들어 트레이드 절대 불가 쪽에 무게를 싣기도 했죠. 여기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카드 중에 어느 쪽이 이긴다고 지금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트레이드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으로 거론되는 단계고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지는 트레이드 마감 시한까지 팀 성적과 이정우의 페이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분석으로 보면 변수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계약에 들어있다고 알려진 옵트아웃 조항도 가치 평가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한 발 물러서서 보면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잘해서 걱정이라는 이 이상한 감정. 사실 뒤집어 보면 칭찬이거든요. 못하는 선수를 두고 팔까 말까 고민하는 팀은 없잖아요. 샌프란시스코가 이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정우가 그만큼 탐나는 선수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팀 동료 브라이스 엘드리지가 지금 그는 세계 최고의 타자라고 한 말이 그냥 빈말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은 약점이 아니라 그가 도달한 위치를 보여주는 신호예요. 떠나든 남든 이정우는 이미 그런 선수가 됐습니다. 이 이적 이야기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저도 계속 지켜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보도와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그때 다시 분석해서